일본의 고령화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는 분? 네? 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초고령 사회인데요. 이번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0년. 네, 틀려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큰 테마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에가 이제 고령화율, 그리고 밑에가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단가이 세대들의 올해가 환갑해지 않습니까? 올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이 고령화율이 14%를 사실상 본격적으로 올해가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게 올해 원년이고요. 또 하나는 58년 개띠가 올해 환갑을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단가이가 일본 베이비 부모고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대량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두 가지 큰 어떻게 보면 고령화의 사건이 2018년도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부분에 관계된 일본의 모습, 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고령화율은 아까 28%라고 일본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8%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어쩐지 이따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베이비 부모, 소위 단가이 세대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단가이 세대들이 은퇴 후에 나와서 어떤 생활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보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면 될 건지, 그리고 단가이 세대들,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이 영향이 될 건지를 각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가 나올 텐데, 이 용어는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28%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또 일본 사회가 고민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대안이 바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거의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거의 흡사하게 참고한, 베꼈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니까, 참고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일본이 28% 고령화율을 하면서 먼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인데 이게 집에서 자기가 생활이 익숙한 자기 집에서 개호라는 게 간병인데요. 간병, 일상 생활 지원, 의료 이런 거를 모두 집에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각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 간병이나 의료 생활 지원을 포괄해서 케어해준다. 이런 게 바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한 이유가 이제 고령화율이 28%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료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이거를 수용할 만한 시설들이
일본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그걸 또 케어해야 될 간병인들도 굉장히 부족해지고요. 더구나 더 큰 거는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시설이나 의료에 쏟아둘 돈이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본 정부 국가에서 이 간병에 관한 거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집에서 해결해서 여러 가지 시설 부족 문제나 재정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제도가 바로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인데요. 의료, 주거, 개호, 생활 지원, 예방까지 이 5가지를 포괄해서 지역에서 해결하자. 여기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이거를 뻗다서 우리나라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는 지역입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케어, 가정에서 간병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제 국가가 고령화율이 진전되면서 국가에서 이어왔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국가에서 해결하는 것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인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간병이나 고령 사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뒤에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카페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일본에 이제 치매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카페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마을에 치매 환자, 치매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반 카페 같은 데서 모여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 간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건데,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정부께서 치매 안심센터를 국가 치매 관리제 차원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250개 이제 만든다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심센터에 어떻게 보면 참고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보통 이 치매 카페는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 치매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에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스타벅스에 치매 카페가 생기는데, 오전에 주로 하루 내내 이 치매 카페 석수가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중에 치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지금 매장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도 펼치고요. 서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지역에서, 사실 아까 간병이라는 거 고령화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고령화에서 큰 고민거리, 우리가 대응해야 나갈 게 사실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도 국가 치매 책임자를 먼저 들고 나왔는데, 일본에서 치매 환자가 지금 한 500만 명이 넘습니다.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질병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치매를 우리 가정사회 일반 사람들도 치매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건 좀 하나 알아둘 거는, 일본에서는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인지증이라는 이름으로 치매를 바꿨습니다. 이게 치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어리석을 매라는 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일본은 이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영위해 나갈 이제
현상으로 여기서 인지증이라는 이제 그 단어로 바꿨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치매 고령화를 지역 내에서 서로 함께 같이 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치매 카페도 만들었고, 최근에 스타벅스까지, 그리고 맥도날드에도 여기 치매 카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리에서 에서도 치매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도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 대한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고 편의점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일본의 도쿄 외곽 지역에 있는 로손 편의점입니다. 로손 편의점에 최근에 생기고 있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이 개호라는 게 일본에서는 간호 간병을 합쳐서 개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와 수발 이걸 다 합쳐서 개호라는 걸 쓰는데요. 저 이제 개호 상담소가 편의점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로손에서 이름을 헬스케어 로손이라고 이제 붙여서 이 매장들을 앞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령자분들이 편의점을 많이 찾고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다가 지역의 시니어들이 모일 수 있는 시니어 살롱, 우리도 보면은 노인정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노인정 같은데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병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게 안에 개호 저기 보시면 상담 창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여러 가지 간병과 관련한 전문 상담인이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지역 정보 커뮤니티 살롱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는 이제 특색을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 이 편의점 매장 내에도 여러 가지 간병 관련 상품들을 많이 비치를 해놓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로손이라고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편의점이고 여기 바로 옆에 간병 상담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오셔서 지역의 노인분들이 간병도 받고 이런 하는 곳이고요. 나가서 건강 진단도 받고 커뮤니티 살롱도 이루고, 편의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간병 상품 코너, 식사 음식들이 많이 반제조 음식들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여기 가면은 이 편의점도 이 폭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해서 노인분들도 휠체어 타고 다녀도 이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은 이제 편의점에서도 편의점이 노인분들, 지역의 고령자분들의 커뮤니티 살롱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말씀을 드린데, 이런 최근에 유학 관련해서 모 금융연구소의 연구원이 이제 제시한 건데, 편의점 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 편의점이 사실상 일본에서는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일본이 5만 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 수납, 택배 서비스, 뭐 주민증까지 발행하는 행정 서비스까지 하게 돼서, 어떻게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하나의 우리 동사무소 같은 지역의 인프라로서 이제 정착을 해가고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 이 편의점 생활권이 아닌 사람을 들어서 편의점 난민이라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사실상 편의점이 고령화 시대에 많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방금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뭐 카페, 편의점의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혼합켜라는 이제 용어를 하나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장기요양보험 들고 지금 이제 내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그 의료보험 내에서 장기요양보험을 내고 있는데, 일본 그 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을 사실상 많이 참고해서 만든 건데, 일본도 지금 개호보험을 지금 이제 우리보다 훨씬 커버리지가 적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높은데, 일본은 최근에 이 개호보험 내의 서비스에다가 플러스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금 최근에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개호보험의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굉장히 커버리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요양시설에 입거하거나 방문 서비스에서 입욕 지원을 해준다거나 굉장히 특정 일정 부분에 한정돼서 보험 서비스가 진행됐는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그 한정 서비스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그 외에 보험에 저기에 돈을 더 추가를 해서 낼 수 있는 보험 외 서비스가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험 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험 서비스 하게 될 때 저런 외적 보험 외 서비스를 그동안에는 못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 내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들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이제 법률을 바꿔서 이 보험 플러스 보험 내 서비스와 보험 외 서비스를 함께하는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가사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합니다. 가사대행 여기 적어놨는데, 사진 보시면은 대충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지 아는데, 이게 이제 더 스킨이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가사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사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디서 이제 요즘 생기고는 있는데, 이런 보험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 보험 외 서비스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보험 내의 서비스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본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 외 서비스가 커질 수밖에 없고, 식사, 배달 서비스, 특히 다양한 보험 외 서비스가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세콤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비업체인데, 경비업체가 그동안에 주로 집의 경비를 많이 업무를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이 고령화 대신 노인분들이 꼭 경비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전구를 갈아주랄지 여러 가지 가사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많아서, 그 수요를 담아서 세콤에서 세콤 마이 컨시어지라는 이것도 가사대행 서비스인데요. 가사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사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편의점 난민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편의점 난민은 편의점이라는 인프라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편의점 난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고령화가 이제 많이 진전되면서 스스로 물건을 사러 나와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볼 수 없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물론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공공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 택배 회사들, 일본 이제 굉장히 택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택배 회사들이 공공 단체와 손을 잡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가 고령자에게 물건을 전달을 할 때 물건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소방서 이런 데서 마을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고령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마을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이거를 그 역할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구청이나 소방서 이 이용자들 노인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실상 이제 구매 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매 난민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 택배 회사 말고도 이건 이제 야마토 운수가 처음에 시작해서 이 사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트래블 헬퍼도 하나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리어 프리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을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행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크고 여행하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이제 쉽게 일반인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요를 생각을 해서 일본의 HIS라는 여행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여행사도 다 합니다. 이 베리어 프리 여행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트래블을 하는데 전문 도우미를 양성을 해서 이 도우미들과 함께 저렇게 해변도 가고 등산도 하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나이 드신 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이제 몸을 못 가누면 온천물에 스스로 못 들어가는 데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 그런 게 있는데 이 트래블 헬퍼와 함께 같이 가면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베리어 프리 투어리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트래블 헬퍼가 함께 하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 가신 분들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게 주거입니다. 주거. 물론 이제 일본이 주거가 요양시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있고 요양시설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고급부터 중급, 저급까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주거 대안 트렌드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형태의 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도쿄의 칸칸모리라는 컬렉티브 하우스의 사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컬렉티브 하우스는 따로 또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1, 2층은 3층짜리 일단 건물이 있으면 2, 3층은 그냥 자기 개인 집 같이 오피스 같이 생활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1층 같은데 이 식당 같이 할 수 있는 커먼 공간을 마련해 두고 여기에서 자기 생활은 숙박이나 자고 이런 거는 자기 집에서 자고 여기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이닝룸에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가 한 집에서 그냥 집을 쉐어하는 게 쉐어하우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 아파트 안에서 쉐어하우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생활을 보장을 못하는 시스템이고 요거는 이제 각자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방을 갖고 있으면서 식사나
거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고요. 단순히 공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을 이제 하나의 가족같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가족같이 해서 이런 하우스의 공동 행사 이벤트를 이렇게 원료회의 같은 것도 해가면서 이거는 바제 같은데요. 이런 이벤트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공동 큰 가족으로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고령자도 있고 단순히 고령자만 사는 게 아니고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육아와 간병을 서로 도와가면서 진행을 하는 주거 대안으로 요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아까 공동 거실, 공동 식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컬렉티브 하우스에서는 이 컬렉티브 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만 여기에 공유를 합니다. 이 공동 공간을. 근데 새롭게 최근에 이 개념 주관 대안으로서 등장을 한 게 그 공동 공간을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 살고 있는 거주민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한테 이 공동 공간을 개방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큰 가족을 더 크게 지역 주민들도 가족에 포함시키는 개념의 지역 개방형 주택이 등장을 해서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지역 주민들 함께하는 거는 행사도 하고요, 강의도 열고 또 다양한 이제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경험하는 공간이고요. 이 사진이 실제로 이제 아까 육아 지원 간병 그 보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갇힌 주민들끼리 공동을 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고령화율 28%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지금 키워드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역에서 커뮤니티 마을 주민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시골의 품앗이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과거로 회귀해가면서 뭔가를 해결해가는 것 같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안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는 이 간병에 제가 이제 품격을 높이자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고령자는 늘어나고 간병을 우리가 해야 될 고령자는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로 간병을 해야 될 그 간병인들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재정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서 일본이 고민한 게 이 IT 기술입니다. 특히 로봇. 일본은 물론 이제 산업용 로봇이 발달하고 뭐 다양한 이제 로봇의 기초 기술, 뭐 센싱 기술이라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선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일본 시설을 견학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대목들이고요. 여러 가지 박람회에 최신 박람회가 일본에서 고령자 복지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요즘에 핫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송 이 5가지 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송 환자를 옮기는 겁니다. 이 동은 고령자분들이 스스로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설 케어 이 모니터라는 건 뭐냐면 치매 환자분들을 어디에 계시는지 배회하지 하는 분들을 금방 찾고 그 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령자분들과의 이제 감정 대화 같은 건데 그 뒤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간병 중에 가장 힘든 게 여기서 혹시 간병하고 계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케어 자동 배설 케어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자동 배설 케어 처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비대 기저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저귀 통을 연결한 기저귀를 차서 이 통을 연결해 놓으면 여기 통 안에 물이 이제 차 있는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 호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자동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센싱 기술에 이 기저귀가 센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배연인지 배설인지를 맞게 상황을 확인을 해서 이 물이 자동 비대 같은 상황으로 처리가 되고요. 거기에 여기에 이제 건조시켜주고 또 이 냄새도 제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자동 배설 처리 시스템이 일본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이게 굉장히 비싸긴 한데 렌탈 개호 간병 장기 요양 보험 적용 제품이 돼서 거의 월 렌탈로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개호 시설, 간병 시설 같은 데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간병인들의 힘든 부분을 처리해 나가려고 이런 배설에 대한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 지원을 로봇 중에서도 중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송이라는 게 요겁니다. 또 아까 간병도 있지만 환자가 이제 고령자분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이제 연락도 들어오고 저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침대인데요. 저기가 침대. 원래 침대입니다. 침대인데 한 가운데가 분리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분리가 돼 있어서 저게 반을 떼내 가지고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 저렇게 휠체어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저 환자분을 전혀 몸을 못 움직이시는 100세 이상 환자분도 굉장히 옮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에 힘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나소닉에서 만든 겁니다. 리쇼네라는 건데 저렇게 해서 최대한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고 이승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런 기술이 활용이 되고요. 여기는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저것도 모든 게 이게 고령자가 아니고 몸을 가누기 좀 힘든 장애인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카라고 일본 모든 닛산, 도요타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 복지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자동으로 저 위에 썬루프에 이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이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분이 옮겨 타고 가고 또 여기 와서 차 안으로 옮겨 탄 다음에 리모컨으로 저거를 저 위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일본의 복지 박람회 가면은 대부분의 큰 장소를 차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병시설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 침대에 다 센서가 있어서요. 침대에 있는 환자분들, 고령자, 거주자분들을 이 전체 중간 하나의 모니터 시스템에서 상태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에 핵심 기술은 모든 사물의 센서가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대든 방에 센서를 둬서 이 고령자분들을 이 원격 조정, 원격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간병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 아까 목욕하기 굉장히 목욕을 중요시한다 하는데 휠체어 상황에서 바로 목욕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욕 기구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정부에서 보험에서 적용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시간이 정말 안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8%인 일본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반밖에 안 되잖아요. 14%의 고령화인 우리에 비해서 일본이 28%의 고령화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령화를 극복해 가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키워드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이 고령자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붙였지만 여러 가지 기술, 로봇을 통해서 간병의 효율을 높여서 그걸 극복해 가려고 하는 모습, 크게 두 가지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번째 거, 58년 개띠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제 나라들인 참고를 해주시는데 일본의 단카이 세대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인생 역사입니다. 역사 쭉 보시면 왜 우리들의 단카이 세대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게 쭉 보시면 고교 시절 결혼, 40대 직장만, 50대에 이제 은퇴, 이 과정이 지금의 58년 기띠들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시간 텀만 한 10년, 20년 두고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노후에서의 생활을 우리 지금 58년 개띠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단카이 세대들의 노후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단카이 세대들의 DNA랄까요? 인생 역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8년 기띠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시고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 체험 지식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특성을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평생 현역, 그 다음에 자기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일한다.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두 번째는 시활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무슨 활동 움직임을 할 때 이 활자를 많이 쓰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쓴다라는 차원에서 시활이라고 들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져보실 게 이 종활. 끝종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웰다잉이라고 표현하는데 웰다잉이라고 표현하지만 특징은 내 장례는 내가 책임진다. 장례를 자기가 준비를 하는 흐름은 트렌드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따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일본의 이제 고레이샤라는 고령사라고 이제 많이 겹치는 이름인데요. 고레이샤인데 65세 이상, 60세 이상이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치매 환자분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대략 대표적으로 많이 한국의 언론에도 소개되고 일본에서 많이 이제 견학할 때 많이 가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 현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많이 이제 상사면도 있고 일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근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 능력 여러 가지 있어서
최근에 일본이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통역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많이 좀 그 중심 뭐랄까요 메이저 역할들을 지금 시니어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하나의 서비스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냥 능력 있는 분들이 은퇴 시장에 나오는데 그런 재능 있는 분들만 모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시작하고 있는데 헤드헌팅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파견하고 그런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마이스터 60, 그러니까 60 플러스 60세 이상의 마이스터 전문인들을 파견해 드립니다. 이제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똑같은 건데 시활인데 시활의 키워드는 학습입니다. 굉장히 학습 부분에 배움의 부분에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니어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생 때 해외 연수 가시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해외 어학연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여성 고령자분이 많아서 남성은 거의 안 가는 걸로 안타깝지만 네. 또 하나 특징이 관계입니다. 애정.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니어 혼활이라는데 결혼의 활자입니다. 이 시니어 중개 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뭐 가라오케 버전, 열차 버전,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그리고 직업별 버전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이 있나 이렇게 개원과 해봤더니 50대, 60대 독신 남성 14명, 여성 14명. 남성 5,000행, 여성은 3,000행. 왜 여성이 싸죠, 근데 항상 이런 거는 알코올 없기, 가벼운 식사 이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러브호텔이라고 그러죠. 모텔에도 시니어 요금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모텔 가면은 이제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난간도 설치를 하고요. 낙상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도 각진 테이블 없애고 둥글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 리모컨도 크게 글씨 잘 보이게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손주들한테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손주 비즈니스가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가는 게 일상화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손자의 힘입니다. 일본은 뭐 힘자 많이 붙이기 좋아하는데 이게 잡지거든요. 굉장히 프리미엄 잡지입니다. 그러면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 입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 역시 이 오프라인의 잡지들의 시장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30호를 계기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굉장히 안에 프리미엄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거를 제가 구해보려고 했는데 30호 이유가 안 나와서 최근에 왜 안 나왔냐 봤더니 난 찾아보니까 뭐 이래이래 사정이어서 휴관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장례입니다. 스스로. 이게 무슨 수인데요. 우리나라 말 수인데 에필로그 드레스라는 좀 멋진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주문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면 여기에서 제작을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서 수의도 스스로 준비를 하고요. 여기는 추원당 낙골당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주차 타워 생각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주차 번호 넣고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있으면 차가 이렇게 빙빙글빙 돌다가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 원리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에다가 다 낙고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한 7,000개 뭐 이런 낙고람에 있어서 저기 카드를 1층에 가서 대면
3층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예배하세요. 가면 거기에서 이제 생전에 계신 분들 부모님들의 영상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좀 한 30초 있으면 여기서 돌다가 앞에서 낙고람이 나와서 예배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거 생긴 거는 도심에 일반적인 낙골당은 이제 포화 상태여서 시골에 가면 좋은데 시골에 요즘에 이제 못 가지 않습니까? 애들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 도심에 이런데 자기 낙골을 해서 애들 편히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생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심지어 우주 장례식까지 여기 이 우주선에다가 자기 낙골을 넣어서 우주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사례들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다는데요. 이런 것도 이 일본에 가면 8월에 엔덱스라고 해서 엔딩 엑스포라고 해서 큰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런 데 가면 이런 상품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애완견은 큰 고령사회의 하나의 가족인데요. 이 자기가 죽으면 이게 걱정이 돼서 내 펫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펫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애완견들의 고령화율은 얼마나 시간이 되면 내가 지는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펫푸드 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60%랍니다. 고령화율이. 왜 고령화율이 60%면은 애들 뭐죠? 한두 살짜리 걔들 사면 되지 왜 60%나 고령화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령화 되신 분들이 자기가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키우기는 얼마 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애들을 안 산답니다. 한두 살 개들을 안 사고 그냥 지금 나이 먹은 개들하고 그냥 같이 가는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 한두 살짜리 개들의 공급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출산인 거죠.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또 핫한 게 애완견, 펫 간병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굉장히 안 됐고 개가 죄송합니다. 재밌는데 고양이가 제일 사인이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신부전이 굉장히 가장 크다고 합니다. 고양이에. 근데 신부전을 알기 위해서는 신부전이 되면은 이 오줌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 고양이의 오줌량을 체크하는 기계 서비스가 나와서 오줌량이 급격히 많아지면 이게 신부전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예방 치료를 받는 간병 서비스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주쿠 여러분 가시면 혹시 개요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요백화점이 있는데 개요백화점 이건 시니어 시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객이 거의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가 60% 이상, 80% 이상 차지하는 이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들은 저기 엘리베이터를 제가 해놨는데 엘리베이터 개폐 시간이 일반 백화점보다 2배 길고요. 에스카레이터도 느리고요. 각종 저렇게 휴식 공간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매출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백화점 가면 이런데 이 메이크업 하는데 젊은 여자들 앉아 있잖아요. 보통 이분의 할머니들 이런 메이크업 하는데 앉아 있고 저런 이제 굉장히 멋들어지게 입으신 할머니들 대부분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백화점도 여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바꿔가고 있는 시니어 쉬프트 되는 게 다양하게 비즈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쉼없이 달려왔는데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